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며 주말에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게임의 룰을 모른 채 게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손으로 공을 들고 뛰면 아무리 빨라도 반칙인 것처럼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돈이 움직이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5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이 작성한 돈의 사용 설명서를 펼쳐보이려 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비로소 보상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속물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자 자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의 기원을 오해합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려면 남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776년 영국의 한 철학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는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노동과 생산성에서 나온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 이론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흔히 애덤 스미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시장 만능주의, 부자들의 대변인 같은 딱딱한 단어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부자 편을 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시 부패한 상인들과 독점 기업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가 국부론에서 밝혀낸 원리들은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우리에게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조언은 바로 이기심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해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배웁니다. 도덕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경제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애덤 스미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육점 사장님이 우리 가족 배고플까봐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돈을 벌어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서 고기를 써는 거죠. 하지만 그 이기적인 행동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있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외칠 게 아니라 남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 즉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을 달성하려면 역설적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냉혹하면서도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어떤 이익을 주고 있나요? 자영업자라면 손님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있나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갑을 열 만큼의 가치를 주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말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타인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합니다. 정부나 왕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다 보면 시장은 알아서 가격을 결정하고 질서를 잡는다는 거죠. 한국의 치킨집을 예로 들어볼까요? 치킨이 잘 팔리면 너도 치킨집을 엽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경쟁이 붙고 서비스가 좋아지죠. 반대로 인기가 식으면 자연스럽게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찾아갑니다. 투자자라면 이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나 인위적인 조작은 일시적일 뿐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이 승리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거대한 부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야 할까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의 시작을 핀 공장 이야기로 엽니다. 한 사람이 철사를 펴고 자르고 뾰족하게 갈고 머리를 붙여서 핀을 만든다면 하루에 몇 개나 만들까요? 기껏해야 20개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18개로 쪼개서 10명이 나눠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하루에 48,000개를 만듭니다. 1인당 4,800개를 만드는 셈이죠. 생산성이 무려 240배나 폭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업의 힘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원리는 더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잡다한 업무를 다 처리하는 사람보다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하나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는 세무사에게, 마케팅은 마케팅 전문가에게, 배송은 택배사에게 맡겨야 사장은 사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분업은 단순히 공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가장 비싸게 파는 전략, 즉 전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스미스는 자본 축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당장의 소비를 위한 돈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을 낳기 위한 자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번 돈을 소비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돈을 다시 생산수단에 투자합니다. 핀 공장 주인이 번 돈으로 맛있는 밥만 사 먹었다면 공장은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더 좋은 기계를 사고 더 많은 재료를 사는데 재투자했기 때문에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뱃속으로 사라지나요? 아니면 미래의 소득을 위해 재투자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화폐는 교환의 수단일 뿐 진짜 부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실물 자산과 생산 능력의 가치는 보존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국부론은 우리에게 화폐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가치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스미스는 자유로운 시장을 옹호했지만 동시에 시장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바로 독점입니다.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은 가격을 올리고 품질을 낮춰 소비자를 착취합니다. 또한 기업가들이 모이면 항상 가격을 담합하려는 음모를 꾸민다고 비판했죠.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해자 기업을 찾아야겠지만 소비자나 신규 사업자라면 이런 독점 구조를 경계해야 합니다. 건전한 경쟁만이 우리의 부를 증대시킵니다. 디리펀이 쳐놓은 사다리 걷어차기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갈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엔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 사회적 체면 혹은 빚에 얽매여 있습니까? 국부론이 말하는 진정한 부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 얻는 삶의 자유입니다. 300년 전의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부품입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 부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려면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걸 혼자 하지 말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셋째, 번 돈을 소비하지 말고 자본으로 바꿔라. 이 원칙들은 1776년에도, 2024년에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이제 책을 덮고 세상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가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핀 공장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손의 흐름을 타십시오. 부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고 움직이는 자에게 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여러분 모두가 능숙한 선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내일 더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